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는 연돈 돈가스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에 가서 수제자를 뽑아서 돈가스 성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면서 수제자를 뽑았었는데 계속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돈 돈가스 수제자가 자꾸 도망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 혼자만의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중에서 가장 히어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포방터 시장에 있던 연돈 돈가스 사장님이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다 각설하고 어쨌든 지금은 백종원 대표의 호텔이 있는 제주도에서 새롭게 연돈 돈가스를 차려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제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극찬을 하고 먹었던 손님들도 다 극찬을 하고 그걸 먹으러 돈가스 집 앞에서 텐트까지 쳐가면서 먹으려고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열광하게 되고 그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방송을 보는 소비자들과 시청자들도 그 맛있는 걸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먹어주는 게 그 사장님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이야.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선을 행한다. 이런 마음으로 또 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솔직히 줄 서는 사람들 때문에 돈가스 사장님이 아마 남는 게 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줄 서는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 케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TV에도 나왔고 이거 케어 안 하면 또 욕 들어먹을 수 있으니까 번호 적고 이렇게 대기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 모습들을 보고서 연돈 돈가스 사장님이 수제자를 뽑는다는 그 공고를 보고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면접을 통해서 뽑힌 그 수제자, 예비 수제자들이 일을 좀 해보고 이게 몇 달 해보는 것도 아니고 며칠 해보지도 않고 그만두는 일들이 계속 속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보통 저는 창업 상담을 하더라도 간혹 자신의 가치가 돈이 아닌 곳에 두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저는 말이 막혀요. 저는 사업가다 보니까 돈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저의 조언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오히려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을 보면은 제가 좀 창피해지는 거죠. 창업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령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나는 임용고시를 봤다. 난 애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자체로도 사실 존중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안정적인 거고 연금도 받고 있어 보이고 방학도 있어서 나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돈벌이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가치에 이 중점을 두는 분들한테는 저도 마음 모아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곤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사를 해도 장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도 좀 많아요. 연돈 사장님은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자 했던 그 장사꾼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장인의 모습이었어요. 장인의 목표는 몇 개 더 팔아서 몇 푼 더 챙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노력을 하고 그 작품으로서 노력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죠. 만일에 10,000원짜리 돈가스가 아니라 100만원 이상 되는 상품을 만드셨다고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침부터 고기 자르고 다듬고 8,000원짜리 돈가스를 직접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그날 만들어서 그날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8,000원짜리 하루에 100개 한정. 직접 힘들게 다 손으로 만든 걸 다 팔아도 80만원이에요. 제주도에 가서 제주 돼지 최고의 원재료 유구로 하면서 가격을 1만원으로 올렸어도 제가 볼 땐 이건 너무 싼 가격입니다. 1만원짜리에 사람들이 카레도 추가로 시켜 먹고 음료수도 먹는다고 치고 1인당 그러면 객단가 13,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13,000원이라고 된다고 쳐도 100명이면 130만원이고
140명이라고 해도 1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140개씩 풀로 팔아도 하루 180만 원 곱하기 30일 하면은 월 매출이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의 매출이 5,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원가 한돈도 요즘 엄청 비싼데 그냥 한돈이 아니라 여긴 제주 흑돼지잖아요. 그럼 더 비싸겠죠. 국내사 생으로 된 제주 흑돼지로 하는데 9,000원에 팔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아무래도 사장님이 직접 원육을 가지고 와서 매장에서 몸빵으로 아침부터 맨날 다듬고 뭐 손질하고 이 준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파는 게 가능한 거고, 그 외에 소스나 뭐 밑반찬, 뭐 장국이나 뭐 샐러드, 밥까지 나가게 되면은 최소한 원가율을 35%에서 40%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37%라고 쳐도 일단 재료값으로 2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건비인데 연돈에서 몇 명이서 일하는지 보진 못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일하게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최소 5명은 일하지 않을까요? 주말에 밖에 사람들이 몰릴 때는 6명까지 일할 수 있겠죠. 연돈뿐만 아니라 하루에 180만 원 정도 파는 집들 보면은 보통 그곳에서 6명 이상 일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숙식도 해줘야 될 일이 생길 거고요. 그걸 떠나서도 1인당 인건비로 하루 최소 한 250만 원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장님 빼고 뭐 5명이라고 치고 250만 원씩 곱하기 5 하면은 1250만 원이죠. 1250만 원이 인건비인 겁니다. 그 다음은 임대료인데 백종원 대표 호텔에 있는 가게니까 백종원 대표가 얼마에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게 자리에 그 정도 평수에 뭐 쓰려면은 사람들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최소 400만 원, 500만 원 월세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임대료 시세는 땅값이다 뭐 다른 것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백종원 대표 호텔을 떠나서 그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실제로는 뭐 얼마에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 어쨌든 전기, 수도, 가스, 뭐 세스코, 인터넷, 뭐 전화, 뭐 이런 거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매장이랑 다 똑같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최소한 200만 원은 잡아야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카드 수수료나 뭐 또 부가세 같은 것도 잡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뭐 가공돼서 가져온 게 아니라 다 일일이 다 하니까 부가세 같은 건 아마 더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 2, 300 잡아야 될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직원들 밥도 먹어야 되고 맨날 돈가스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회식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저런 직원들로 나가는 뭐 간식도 사줘야 되고 뭐 이런 거 한 돈 100만 원 또 나갈 거고요. 사장님 내외 뭐 교통비나 뭐 식비, 뭐 경비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서 있던 거 다 제하고 나면은 순수익으로 지금 1200만 원 정도 남는 건데 아직 사장님 인건비 지금 안 집어넣었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의 순수익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순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직원들 2-3명목 하시거든요. 일의 숙련도나 뭐 내공, 속도 면에서 완벽하신 분들이 순수익을 많이 가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수익을 그 사장님의 인건비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연돈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돈가스 집을 차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저런 연돈 돈가스 사장님 같으신 분을 제가 제 돈가스 집에 메인 주방장으로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얼마를 월급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200만 원 정도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00만 원 정도 드려도 안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연돈 돈가스 사장님은 자기 인건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 내공에 그 정도 숙련도에 그 정도 열정을 가져가는데 한 달에 1200 안 가져가는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수제자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냥 수제자가 뭐 거짓말쟁이고 의지가 약하고 뭐 박약하고 신의가 없고 아직 고생을 덜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걸 뭐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앞으로 좋은 기술을 배워서 내 밥벌이도 하고 향후 돈도 많이 벌고 싶은 하나의 젊은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친구가 열심히 지원해서 면접에 붙어서 주방에 들어왔다고 한번 쳐보자는 거죠. 아침 고기 손질부터 밤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돈가스와 한 몸이 돼서 일을 합니다. 휴일도 없고 뭣도 없고 배움에도 끝이 없을 거고 최소 이걸 몇 년은 해야 되는데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미래도 이렇다? 이렇게 죽어라 이래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쌓여도 연돈 사장님처럼 내 삶이 이럴 것이다?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본점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남으려면은 재료와도 좀 타협을 해야 되고, 판매 루트도 좀 뭐 택배든 배달이든 뭐 밀키트든 이렇게 좀 다양화해야 되고, 이러면 또 수익도 내야 되고, 좀 어려운 작업들은 좀 공장에서 좀 미리 좀 해와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또 이게 손도 좀 덜 가고, 좀 그렇게 또 팔아야 이게 또 수익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거를 배우고 최고 수준이 돼 봐야 이게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을 벌 수가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일인 건데, 일본의 그 오래된 노포 맛집들이 젊은이들에게 이게 수제자를 키워서 이게 물려줘야 되는 건데, 그 젊은 수제자들이 얼마 못하고 이게 못 버티고 그냥 계속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그 가게에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노포 사장님들은 뭘로 먹고 살았냐? 연금으로 먹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야 뭐 노포 맛집이고 가성비 좋고 해서 열광하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은 정말 자기 인건비 들여서 인건비도 못 가져가면서 그렇게 혹사를 하면서 일을 하셨던 거죠. 그 가게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돈 쓸 일도 없고 최대한 손님들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장인 정신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결국 본인들은 돈 버는 거 없이 연금으로 사는 거였던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맛집 사장님들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씨가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철칙이 있으신 분들이고, 돈보다는 다른 가치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장인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장사를 먼저 배워야지. 자꾸 번치수 잘못 찾아가서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그분에게도 실례고, 진짜 기술을 배워서 장인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기회를 또 박탈하는 꼴이고, 본인들의 시간도 낭비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얘기는 진짜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수치 또한 제 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 저희 창필 카페에 오시면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꼭 가입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장사의 실마리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